퍼펙트 스톰, 이 탄핵 전국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도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한심한 인간들이 많습니다. 그런 인간들이 다 경제 하층민으로 금융 노예로 노비로 졸라가는 거죠.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많아지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경제 위기가 이미 왔고 그 경제적인 충격,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는데 니네들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겁니다. 한심한 영끌들, 비트족들, 병신같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인간들, 그들이 좀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데 금방 정신이 안 차려지겠죠. 왜냐? 그런 인간들은 애시당초 대가리에 똥만 들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. 그런 이들에게 잔소리해야 되는데 잔소리해도 잘 못 알아듣죠.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. 나 한 달에 250만 원 벌어서 전부 다 대출 이자로 다 내고 내가 산 집이 8억 주고 산 집이 15억 20억 될 건데 그러면 나 부자 되는 건데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개소리가 이제 점점 안 먹혀 들어갈 겁니다. 왜 안 먹혀 들어가겠습니까? 8억짜리 집 사는데 6억 대출했는데 좀 지나면 집값 내려가면 감정가 낮아지기 때문에 원금 일부 상환 요구하는 거죠. 그러면요 5천만 1억 더 갚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.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죠.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. 막막할 겁니다. 힘들 겁니다.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? 점점 이제 예사롭지 않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. 결국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쉽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근데 그런 걸 잘 모릅니다. 그들은. 왜 모르겠습니까?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이제 빚내서 비싸게 집 사면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누군가가 사줄 거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 될 일밖에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. 그런 한심한 생각들이 자기 자신을 갈망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되지도 않죠. 앞으로 더 힘겨워질 것 같다라는 게 분명한데 2025년 1월부터 아니 이미 지금부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려나 참 궁금하죠. 앞으로 더욱더 힘겨운 일들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.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거죠. 누가 뭐라 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점검 절약하고 소비 줄이고 좀 더 대비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죠.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. 네, 당장 신용카드 메꾸는 데만 급급하고 술 틀리면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네 경제가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. 그놈들이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빚 갚다가 못 갚겠다고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면 채권이 부실해지니까요.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죠. 대출 안 갚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 빚 내면 저놈도 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갚다가 나중에 중도에 놔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감안해서 가산금리를 더 매기는 거죠. 결국에 금융권들의 가산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건 2025년, 6년, 7년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.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이들은 여전히 빚내도 좋은 줄 알고 빚내서 뭔가를 해보려 하는 수작질을 벌리려 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들, 그러한 결정들이 삶을 더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. 참 험난해질 것 같습니다. 삶이 얼마나 안 좋아지려나 두고 봐야죠.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참 많은 생각들, 많은 고민들이 들죠. 이 엄난한 세상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지 좀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참 막막하고 힘겨운 시대인데 퍼펙트 스톰이 온다. 잃어버린 30년 경제 충격이 이미 왔다 라고 얘기하지만 못 알아듣는 인간들,
괜찮은데? 나 잘 지내고 있는데? 나 별일 없는데?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. 그런 놈들한테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. 무슨 폭탄이요? 이자 폭탄이요. 근데 그게 그들에게 떨어져도 그들은 못 느낍니다. 왜 못 느끼겠습니까? 이자 100만 원 내던 게 그 다음 달에 한 방에 200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이번 달에 이자 100만 원이었다.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이자가 2만 원 되고요. 그 다음 달 되면 105만 원 되는 거고, 그 다음 달 되면 108만 원 되는 거고,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그러다가 1년 지나고 돌아보면 이자가 이제 뭐 180만 원, 190만 원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요, 그때 돼서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구나.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구나. 아, 나 죽을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나중 돼서야 한다라는 겁니다. 이걸 이제 겪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앞으로 무리하게 욕심부리는 이들이 아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.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제 결론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. 꽤 오랫동안 험난해하며 그 이자를 갚으며 허덕이다가 나중엔요, 가지고 있는 부동산, 자동차, 뭐든 간에 다 뺏긴다라는 겁니다. 그 한 3, 4년 동안 못 버틴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다중 채무자 600만 명 중에 대략 한 150에서 한 200만 명이 집을 뺏기고 차를 뺏기고 뭐 많은 자산들을 뺏긴다라고 하죠. 그런 일들이 지금부터 벌어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. 좀 더 두려워하고, 좀 더 겁내고, 좀 더 심사숙고하며 사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.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든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지기 때문인 거죠.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삶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죠. 함부로 까부로 대고 살다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. 왜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정신 차려라. 지금 세상은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지금 부정의 끝판왕이다. 그걸 모르면 네 인생이 끝장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지고 넉넉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욕심 부리지 않고 삶이 안정이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웃으며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